이에 이제 피보험자가 치료받았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요양급여 내역을 확인해 보니 고지 의무 위반은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안녕하십니까.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유지하던 중에 보험회사에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험료란 이제 보험 계약자가 보험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험회사에게 내는 돈을 말하고요. 보험금이란 보험회사가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은 지급하는 돈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제 보험계약자 입장에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다면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보험계약이 실효가 되는데요. 실효라는 것은 계약의 효력이 사라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제 살펴볼 사례 내용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계약자는 보험에 가입을 하였고 계속적으로 보험료를 납입을 하던 중에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보험자는 사망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피보험자가 가입되어 있던 증권을 보면은 주계약만 체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주계약만 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생명보험회사의 계약이고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지급되는 상품입니다. 생명보험에서는 재해사망과 일반사망으로 구분을 하고 있고 손해보험에서는 질병사망과 상해사망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생명보험에서 재해사망을 지급받으려면 피보험자가 재해를 원인으로 인해서 사망을 하여야 하는데 이는 우연하고 외래적인 사고를 말하는데요. 이에 반하여 이제 일반 사망보험금의 경우에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는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이 되고 또한 재해가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하여 사망하는 경우에도 일반 사망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즉 재해 사망에 비하여 일반 사망보험금의 경우에는 보험회사로부터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사망보험금 지급에 대해서 보험회사와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다만 이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범위가 넓기 때문에 생명보험의 재해사망 담보 및 손해보험의 사망보험금 담보보다 계약자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받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세상에 공짜라는 없는 것이죠. 그럼 이제 피보험자가 사망하게 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서 발급된 사망 진단서를 보면은 직접 사인으로 이제 직장암으로 되어 있고 사망의 종류는 병사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피보험자는 암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재해가 아닌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경우 이제 재해사망 담보가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는 없고 일반 사망보험금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보험자 같은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직장암으로 사망을 하였기 때문에 보험 가입 전에 직장으로 치료받았다는 그런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여야 했습니다. 이는 고지의무 위반 때문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지의무 위반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한다면은 요양급여 내역을 사전에 발급받아서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이제 확인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깔끔하다라고 하면 보험회사에게 요양급여 내역을 먼저 제출을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보험회사는 이러한 요양급여 내역에 대하여 고객이 협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을 하지 않거나 유보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결국 이제 소송을 통해서 고지의무 위반에 대해서 다퉈야 되는데 소송을 제기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오픈이 되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먼저 제출을 하는 경우도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애초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요양급여 내역서를 발급받아서 보험회사에게 제출하면은 보다 빨리 보험금을 지급할 수가 있다. 이렇게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이제 피보험자가 치료받았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요양급여 내역을 확인해 보니 고지의무 위반은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피보험자가 사망 즈음에 약 2달 동안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보험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보험 기간이 종료되어 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이러한 이제 보험료 미납에 관하여 이제 법에서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 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보험 약관에서도 일정한 기간을 두어 서면, 전화, 전자문서 등으로 이제 보험료를 납입하라고 계약자한테 알리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겠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계약자 측에서 보험 계약을 유지하고 싶었으나 어떠한 사정으로 본인도 모르게 보험료를 내지 아니하여 보험 계약이 실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데요. 보험회사는 계약자 측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미납된 보험료를 일정한 기간 동안 계약자에게 납부하도록 알리고, 계약자가 이러한 안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하나요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사망을 하였고, 장례를 치르고 나서 집에 와 보니까 등기가 오는 거예요. 등기 내용을 보니까 당신 보험료를 내지 않았으니 빨리 보험료를 내셔라, 안 내면은 계약을 해지하겠다, 이런 내용의 안내장이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험회사로부터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이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보험 계약이 해지가 된 이후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보험 기간 중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이제 보험회사로부터 안내장을 받은 이후에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납입하라는 기간 동안에도 계약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라면은, 이는 이제 보험 기간이 종료된 이후 사망을 한 게 되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험회사가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라고 안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 보험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도 합니다. 이는 이제 보험 계약의 부활이라는 제도인데요. 다만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암보험에서는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암 진단을 받는 경우 보험금을 받지 못하도록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부활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일로부터 계산이 하는 게 아니라 부활일로부터 90일을 계산을 해서 암 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암보험금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고지 의무 역시 마찬가지로 최초 계약 당시 고지 의무를 이행했다고 하더라도 부활 청약 당시에 새롭게 고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이제 부활 계약의 단점이 있으므로 계약자는 보험회사에게 미납된 보험료를 납입하라는 안내장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에 미납된 보험료를 납입하여 정상적으로 보험 계약을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결국 오늘 살펴본 사례는 안내장을 이제 받기는 했지만 이는 보험 기간 중 발생한 사고다라고 주장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보험료 미납 시 사망보험금 청구에 관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